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말기의 신진사대부와 조선 초기의 사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려 말기에 권력을 장악한 집단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은 경제적으로는 대농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원나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세력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양민들로부터 토지를 뺏거나 고려의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기가 되면 극도로 나라가 어지러워지죠. 그런데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젊은 관료 집단이 출현하면서 이들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들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힘은 너무 미약해서 권문세족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혁군주가 등장합니다. 공민왕이 등장해서 반원자주 개혁정책을 실시합니다. 초기에 개혁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공민왕을 열렬히 지지했죠. 그런데 권문세족들이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되고 공민왕은 정치적 기반이 날로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개혁의 전위대로 내세웠던 신돈을 처형하면서까지 공민왕은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민왕마저도 암살을 당합니다. 신진사대부들은 공민왕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이때 신진사대부의 분화가 나타납니다. 고려라는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혁명파 신진사대부가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라는 체제 안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신진사대부는 둘로 분화가 되고 그 둘은 이제 정적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은 리더는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고려라는 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려면 무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88년도에 위화도 해군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고 우왕을 제거하고 최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1391년에 과전법을 실시해서 혁명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1392년에 그들은 나라를 건국합니다.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여기에서 저항을 하다가 제거되거나 혹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은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은길제입니다. 이들은 경상도로 내려가서 거기서 후학을 양성합니다. 야은길제의 제자가 김종직과 김숙자이고 김숙자의 제자가 김경필과 김일손입니다. 김경필의 제자가 바로 정암 조광조입니다. 이들을 사림이라고 합니다. 선비사와 수풀림자를 써서 숲속에 짱 박힌 선비들, 이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갈고 닦은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성종연간에 조선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1453년에 세조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사림들은 이것이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보고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왕위를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훈신들의 훈장을 전부 다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위훈삭제라고 그러죠. 이에 위협을 느꼈던 훈구파 세력들은 사림에게 정치적 가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림을 공격하는데 사림이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라고 합니다.
연산군 시절에 있었던 모사화와 갑자사화, 그리고 중종 시절에 있었던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연간에 있었던 을사사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림은 일정 정도 정치적 타격을 입지만 그 이후로 사림이 조선 정가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 말에 나타난 신진사대부와 그 신진사대부의 분화를 거쳐서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바로 사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의 대체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감사합니다.